안녕하세요. 오경석 법률사무소의 오경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나 다른 사람과의 사례를 단순하게 비교만 해보고 개인회생이나 이 파산 절차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잘못된 정보나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전문가로서 조금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깎아준다?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사건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무조건 다 빚을 탕감하여 준다, 이렇게만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제도들이 반드시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이 많은데 빚은 적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00만 원의 월 수입을 벌고 있는 A라는 미혼 청년이 빚은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취업하기 전에 연체가 되었고 취업을 했으나 이것을 한 번에 갚을 수는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최근 적지 않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란 청년의 월 변제금은 약 180만 원 가량이 될 것입니다. 즉 빚은 아까 3천만 원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약 17개월 정도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탕감되는 금액은 17개월간 납부해야 할 이자 정도만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개개인에게 조건적으로 봤을 때 탕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 그 직전에 들어간 빚이 많거나 대출금을 그 사용 용도가 주식 투자나 도박, 다른 불법적인 곳, 이런 곳에 사용을 한 경우 등 여러 그 사유와 사정에 따라서는 탕감이 되지 않고 원금의 100%를 변제하는 경우도 많으며 무조건 탕감을 받아 적게 갚을 것으로만 생각했던 분들은 나중에 결국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해 포기하거나 기각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입장도 고려하지만 어찌 보면 그 채무자를 통해 피해를 입은 채권자의 입장 또한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랬다, 주위의 누구는 이랬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아는 아무개는 이러한 결정을 받았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변제금이 많이 나왔나요? 어떤 사람은 절차가 한 달 만에 끝났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결정이 늦은 것인가요? 저와 같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보통의 의뢰인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 불만 드리겠죠.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비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사람과 의뢰인님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 사건도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똑같은 빚이라 하더라도 그 빚이 왜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 소득은 얼마인지, 그리고 가정 환경은 어떤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변제금이 정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결정이 나는 기간,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 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서류 준비가 필요할 텐데 그러한 서류 준비, 그 다음에 법원은 관할마다 수많은 법원들이 있는데 그 법원의 업무 진행 절차, 이런 것들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자신의 상황을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서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의 정도, 이런 것들도 또 개개인마다 차이가 다를 수가 있죠.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일지라도 결과가
똑같이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시는 본인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건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대리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리인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회생이나 파산 면책 신청 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사건 신청 및 진행을 맡기고 있는데요. 대리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청인을 대신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란 뜻이겠죠.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대리인에게 이런 회생 파산 사건을 위임하게 되면 신청서 작성, 그리고 그에 대한 제출, 법원으로부터 받는 연락, 각종 서류를 송달하고 제출하는 것, 그 다음에 추심에 대한 여러 법률 자문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본인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겠죠, 당연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법률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대리인은 매우 편리하고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리인이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는 오해는 대단히 위험하고 안 좋은 생각입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요청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알아서 다 떼주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본인이 무관심한 경우도 많은데요. 자, 개인 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의 이 결과는 결국 신청인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신청인의 빚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개인 회생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결정받은 변제금은 신청인 자신이 갚아야 되는 것이지 그 돈을 대리인이 갚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길게는 5년 동안 납부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난 대리인에게 맡겼으니까 라고 하면서 본인의 관심 없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후회하게 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대리인도 본인의 일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점이라는 점 명심해야 하고요. 물론 대리인이 잘 처리해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원에 설명해주는 대리인도 많이 있지만 결국 그 바탕은 신청인 본인의 관심과 노력이 항상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풀리셨길 바라고요.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